육군 부사관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 육군 부사관의 대표 저자 서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 부사관을 처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시험 경향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부사관 선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부사관은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 검정고시를 포함해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도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지원을 마지막 기수에 금년도 마지막 기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인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인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체 조건은 신체 등급 3등급 이상인데 이 신체 등급 3등급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3등급 이상으로 이제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절차를 보시면 먼저 지원서는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제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 모든 이제 부사관 지원 절차가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비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필기평가 날짜가 잡히면 1차 필기평가를 보게 되는데 이 필기평가에서 합격한 인원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2차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차에서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또 인성검사, 또 신체검사,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원조회를 통해서 2차 전형을 치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2차까지 다 합격하게 되면 인터넷에 공지가 되고 또 입영 날짜가 잡히게 돼서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많이 바뀐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연도에 이제 비전문성 특기와 이제 전문성 특기로 좀 나눠져서 배점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비전문성 특기는 이제 필기평가가 30점,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30점, 체력평가 20점, 면접 5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기평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불로만 1차에서만 합격, 불합격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1차 필기평가는 합격, 불합격 요것만 따진다. 결국 2차에서 이 직무수행 30점, 20점, 50점 이 총 토탈 100점으로 해서 2차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 특기는 1차는 10점, 2차에 이제 직무수행 능력 이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체력평가는 비전문성 특기에 비해서 이제 체력 점수를 낮게 주고 면접평가는 동일하게 50점이 배점이 되겠습니다. 비전문성 특기와 전문성 특기는 요런 평가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비전문성 특기는 특히 보시면 이제 많이 인원들이 들어가는 보병, 뭐 전차, 또 포병, 정보 이런 병과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 특기, 이제 어떤 정비라든지 또 기술을 요하는 그런 병과들이 아닌 그런 병과를 이제 비전문성 특기라고 하는데 그 특기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요 배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문성 특기들은 전차 정비 등 26개 특기가 이제 전문성 특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군부사관 모집 요강을 본인이 지원하는 기수에 해당하는 모집 요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 기수마다 조금씩 이 배점이라든지 큰 틀에서 차이 나는 것은 없지만 세부적인 이런 점수라든지 배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필기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차 필기평가는 이 지적능력평가 혹은 뭐 인지능력평가라고도 하는데 이 지적능력평가와 또 상황판단검사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적능력평가에는 이 공간능력, 언어논리, 자료해석, 지각속도, 한국사 과목이 있고 이제 상황판단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 6가지 과목이 이 필기평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필기평가에 각 과목별 꽈락이 적용돼서 각 과목별로 뭐 이렇게 개수가 미달됐을 때는 불합격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 개선이 돼서 종합점수로만 꽈락이 적용이 됩니다. 30점 만점 중에 12점 이하는 꽈락이다. 그래서 이제 토탈 30점 만점 중에 12점 이하는 이제 1차 평가에서 불합격이 된다. 어쨌든 이 필기평가 과목에 대해서 물론 이 점수가 2차까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1차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지만 2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는 직무수행 능력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 면접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여러분들이 필기평가처럼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전공 학과나 전공 수학기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 또 잠재 역량,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직무수행 능력평가라고 합니다. 직무수행 능력평가의 전공과 비슷한 과목을 수학을 했다, 아예 비전공이다 해서 비전공도 점수가 부여가 되고, 전공 수학기간은 이제 연차별로 차등해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자격증은 이제 산업기사 또는 기사, 기능사,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해서 각각 이제 점수가 부여되고, 잠재 역량도 자격증과 군 경력 점수를 가지고 합산이 되게 됩니다. 체력평가는 1.5k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각각 점수가 부여가 되고, 이 세 과목 전체 종목의 등의 등급, 최하 등급 시에는 불합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0점으로 됐었는데, 이제 바뀐 개선된 모집 요강에는 이제 불합격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성검사는 여러분들이 그 인성검사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합불을 내는 것이고, 이제 면접평가는 이제 기본 자세, 또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인성검사 이렇게 세 개의 면접장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면접 점수는 50점으로 가장 크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출결 점수,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출결 사항을 가지고 무단 결석이 몇 회 있을 때는 감점이 되는 식으로 해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합격을 하면 2차에서 이제 상대평가죠. 여러분들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수험생보다 점수가 높을 때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공 점수, 요 점수는 이제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부사관 학과나 또 군사학과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전공이 있을 텐데, 그 전공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특기가 일치했을 때는 전공 점수 만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수는 이제 예비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예비역들을 만약에 이전 학과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육군, 해군의 예비역일 때는 이제 해병과 해특기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육군과 해병에서 근무했을 때 그 병과에 대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특기와 일치했을 때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 이제 만약에 부사관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을 했는데,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이 이제 본인 지원하는 특기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유의 특기일 때는 이제 유사 특기로 해서 5점을 부여받게 되고, 이 경우에는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병과 계열의 육군 예비역일 때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비전공이라든지 또 예비역 중에서도 제2국민역이라든지 타군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받게 됩니다. 수학 기간도 기존에 이제 점수는 3점이었었는데 6점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2년까지만 해서 3점이 이제 맥심이었었는데, 이제 3년, 4년, 5년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이렇게 학력이 더 높은
사람들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증은 1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해특기에 적용되는 본인이 지원하는 특기에 적용이 되는 자격증일 때 산업기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만점을 받고, 또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되겠고, 조무사라든지 이제 이럴 때는 8점, 또 기능사, 이제 산업기사 밑으로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을 때는 8점, 그 자격증이 없을 때는 5점으로 해서 이제 전공 점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잠재 역량 점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한국어 자격증, 전산 자격증, 한자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토익이라든지 태권도, 다른 이제 무도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 이런 거를 했을 때 리더십 점수, 이런 점수들도 다 각각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챙겨서 이제 제출하면 다 점수로 부여받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역들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제 군사학과, 또 부사관학과 이런 학과에서 나온 이제 군 경력 점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특기, 본인이 지원한 특기와 관련이 있는 군 경력이라면 2점, 그다음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평가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2차 때 이런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든지 또 체력 점수, 그다음 면접, 요 세 가지도 다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육군부사관에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육군부사관 선발 절차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2019년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시험 출제 경향 중에서 그 필기평가에 또 중요한 이제 언어논리 과목, 언어논리 과목은 총 2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제한시간 20분입니다. 이 필기평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또 해석하고 독해하고 빨리 풀어야지만 제 시간 안에 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사전에 분명히 돼야 됩니다. 언어논리 과목을 보면 언어논리는 국어랑 비슷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언어논리에서 이제 나오는 파트가 어휘력, 또 언어 추리, 독해력, 요 세 가지의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휘력은 한 10%에서 20% 정도, 언어 추리력은 한 20에서 30%.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독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긴 장문의 어떤 글을 읽고 그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이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언어 추리와 독해는 지문의 길이가 길게 늘어나고 있어서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는 연습, 그리고 독해를 빠르게 하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해석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제한 시간은 25분입니다. 역시 20문제를 25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당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응용수리 파트와 자료 해석, 통계 분석 이런 세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응용수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을 대입해서 하는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인데, 최근에는 점점 이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자료 표나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또 통계 조사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수리 능력과 또 글을 해석하는, 표를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거나 계산이 복잡한 형식의 이제 통계 분석과 자료 해석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 과목을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고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 능력 과목은 총 18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 능력 과목 역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한 문제당 약 30초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 능력은 예전에 이제 지도 유형에서 이제 도형, 입체 도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 전개도, 그다음에 이 결합도, 그다음에 이제 도형의 개수를 세는 개수 세기, 그다음에 평면이나 정면 측면도를 찾는 겨냥도 문제, 이 네 파트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수 세기나 겨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해결하시는데, 전개도와 결합도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요 문제들 때문에 다 못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전개도 결합도 문제, 전개도와 전개도를 가지고 다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결합도를 찾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측면도 찾기, 뭐 전개도 결합도 개수세기, 정측면도 찾기 유형이 출제되고 있고, 전개도와 결합도 유형은 푸는데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지각속도 과목은 이제 그 앞전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속도를 요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역시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순발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30문제를 3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각 속도에 나오는 유형, 이 두 가지 대조 판별과 관계를 식별하는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풀고 연습을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대조 판별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나오고, 관계 식별은 나머지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기호들이나 문자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빠르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상황 판단은 총 1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군 생활 안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간부로서, 내가 이제 지휘자로서, 리더로서 부하들을 대하는 자세, 또 리더십, 또 이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해결하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과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어떤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간부로서 판단 기준, 이런 걸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사는 총 20문제가 나오고, 이전에는 제한 시간이 25분이었었는데 이제 20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제 알고 암기하고 나서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아예 이 한국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다른 과목들은 기본 상식으로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근현대사 중에서도 6.25 이전에 대한 파트가
이제 10% 20% 적게 출제된다고 하면 6.25부터 이제 현대까지 특히나 또 역사 왜곡 관련된 뭐 일본이나 중국과 관련된 이제 역사 왜곡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한국사 공부와는 조금 더 심오하게 이제 군과 관련된 또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된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그 필기평가에 대해서 필기평가 과목에 대해서 이번 2019년도 출제되고 있는 분을 봤는데 뭐 2018년도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2020년도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응시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항상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기수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바뀐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주 이렇게 시험 출제 경향 또 어떤 출제 기준 또 응시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또 실수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육군 부사관 시험 절차와 2019년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